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Color and 3D Semantic Reconstruction of Window Scenes from RGBD Stream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3D 리컨스트럭션은 이제 실세계에 존재하는 환경이나 물체를 가상 세계로 옮겨서 3D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실제 환경을 그대로 복제한 3D 모델은 컴퓨터 그래픽스나 이제 비전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이 되는데, 최근에 버추얼 리얼리티 혹은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혹은 3D 프린팅 등의 수요로 인해서 3D 모델에 대한 이제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리컨스트럭션 기술은 고퀄리티의 리얼리스틱한 3D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와 같은 이제 저렴한 RGBD 센서가 공개되고, 이제 2011년 키넥트 퓨전을 바탕으로 한 3차원 복원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대규모 공간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최적화를 통해서 보다 정밀한 지오메트리를 복원하는 기술, 그리고 현재는 방이나 건물의 한 층 정도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복원에 RGBD 센서가 필요하고 카메라의 움직임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은 있지만, 이제 위처럼 깨끗한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된 이 연구들은 주로 환경의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기하 정보를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내 환경은 이 지오메트리 외에도 물체 표면의 색상이나 분류 정보, 조명, 소리, 냄새까지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보조적인 정보들은 VR이나 AR 등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다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과정을 통해서 연구한 내용 중에 이런 보조적인 정보의 복원 관련 연구가 있는데요. 이 중 색상과 의미론적인 복원에 대한 두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구는 텍스처 리컨스트럭션 연구인데요. 3D 리컨스트럭션 된 3D 모델을 위한 깨끗하고 선명한 컬러 정보를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저는 기존의 컬러 리컨스트럭션의 컬러 리컨스트럭션을 위해 사용되던 벌텍스 컬러 대신에 텍스처 맵 사용을 제안했고요.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텍스처 맵 옵티미제이션 기술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이제 시만틱 리컨스트럭션 기술인데요. 이는 리컨스트럭션 된 3D 환경의 이 시만틱 정보를 이용해서 벌텍스별로 오브젝트 클래스 레이블을 결정하는 연구입니다. 여기서 저는 프레임 바이 프레임의 2D 프레딕션을 볼루메트릭하게 퓨전해서 이 3D 모델의 시만틱 레이블을 결정하는 기술을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3D 인도어 씬을 위한 컬러 리컨스트럭션 기술입니다. 텍스처 맵 제너레이션 for 3D reconstructed scene이라는 제목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3D 리컨스트럭션은 이제 대규모 공간에 대해서 빠르게 3D 모델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컬러에 대한 고려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컬러가 전혀 복원되지 않거나, 아니면 오른쪽 그림처럼 단순히 모든 프레임의 컬러를 누적시켜서 평균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누적시키는 방식은 블러링 그리고 고스팅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이는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사용되는 컬러 프레임의 이 부정확한 카메라 포즈, 그리고 렌즈 왜곡, 혹은 RGB 이미지와 뎁스 이미지 사이의 미스얼라이먼트 때문에 발생합니다. 제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블러 혹은 고스트 문제가 없는 깨끗한 컬러 3D 모델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기존에 이 문제를 다룬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조가 쓴 2014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3D 리컨스트럭션 된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로 RGB 프레임을 이제 프로젝션 시켜서 각 볼텍스 컬러를 결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때 이 볼텍스 컬러는 포토메트릭하게 컨시스턴트한, 즉 선명한 색상을 얻기 위한 최적화식을 거쳐서 모든 볼텍스의 컬러 정보를 최적화했는데요. 이 오른쪽 그림처럼 깨끗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의 한계점은 이 볼텍스 컬러를 이용해서 3D 모델의 색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처럼 작은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도 수백만 개 이상의 볼텍스 그리고 트라이앵글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오른쪽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최적화 과정이 약 5분 정도 걸렸던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벌텍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렌더링도 당연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벌텍스 컬러 대신 다른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더욱 효율적이고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바로
활용 가능한 리컨스트럭션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텍스처 매핑입니다. 텍스처 매핑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렌더링 그리고 모델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인데요. 수백만 개의 볼텍스 컬러를 사용하는 대신에 텍스처 매핑을 이용한 컬러 리컨스트럭션 방법을 최초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 연구의 컨트리뷰션은 이 복원된 3D 모델의 볼텍스 개수를 줄인 어떤 심플리파이드 메쉬의 텍스처 맵을 생성하는 기술, 그리고 이때 블러나 고스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텍스처 맵을 최적화하는 기술, 그리고 라지 씬에 대해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를 병렬하는 기술입니다. 이 최적화 방법을 이용하면 앞선 컬러 옵티미제이션에 비해서 훨씬 빠른 컬러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고요. 텍스처 맵 그리고 적은 수의 볼텍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렌더링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알고리즘의 전체 프레임워크인데요. 총 4단계로 나뉘는데 우선 RGBD 스트림을 이용해서 3D 모델 리컨스트럭션하고 심플리파이된 메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컬러 프레임을 샘플링해서 유용한 컬러 정보만 남기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만든 지오메트리와 컬러 프레임을 이용해 글로벌 텍스처 맵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니셜 텍스처 맵은 블러와 고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최적화하는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선명한 텍스처 맵을 얻어내게 됩니다. 우선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는데요. RGBD 센서로부터 스트림을 받아서 심플리파이된 메쉬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지오메트리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술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스태틱 씬에 대해서 꽤 높은 성능을 보이는 2013년에 논문을 사용을 했는데요. 물론 다른 최신 3D 모델 리컨스트럭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3D 모델은 수백만 개 이상의 볼텍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후 텍스처 맵을 생성하거나 렌더링에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심플리피케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메쉬의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볼텍스의 개수를 줄여주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볼텍스 개수가 페이스 개수가 한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도 퀄리티는 거의 유지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오메트리가 준비되었으니까 컬러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 RGBD 스트림은 리컨스트럭션에 사용되는 RGBD 스트림은 수천 장의 프레임이 입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전부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래서 키프레임 샘플링 단계를 통해서 유용한 프레임들을 뽑아내는데요. 스파시오 템포럴 키프레임 샘플링입니다. 우선 템포럴 샘플링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이제 RGBD 카메라를 손에 들고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션 블러가 발생하죠. 그래서 블러리니스라는 메저를 통해서 각 프레임의 블러한 정도를 판단하고 프레임을 앞에서부터 보면서 선명한 프레임들만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셜 샘플링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이제 유니크니스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이 유니크니스는 각 프레임이 다른 프레임에 의해서 얼마나 커버될 수 있느냐, 커버될 수 없느냐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메저입니다. 즉 지오메트리 입장에서 이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이 프레임이 없더라도 이 3D 모델을 생성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그 프레임은 사실 리던던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리컨스트럭션 과정을 통해서 카메라 포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오메트리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이 뎁스 지오메트리의 오버랩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크니스를 모든 프레임에 계산하고 미니멈 유니크니스를 가지는 프레임들부터 차례대로 지워가면서 지오메트리 손실이 없는 한 최소한의 뎁스 이미지 RGBD 프레임만을 남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오메트리랑 키프레임이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이니셜 텍스처 맵을 생성해 볼 텐데요. 우선 UV 언래핑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3차원의 메쉬를 2D 평면의 텍스처 맵으로 펼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지구본을 이 지도처럼 나타내는 것과 같고요. 이렇게 하면 3D상에서 각 볼텍스의 3D상의 각 볼텍스가 2D상의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갖게 됩니다. 이 위도랑 경도처럼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컬러 정보 없이 오직 작포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샘플링한 키프레임들을 이용해서 색상 정보를 결정해 줄 텐데요. 이 텍스처 맵에서의 2D 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 트라이앵글 하나는 3D 공간에서의 트라이앵글과 대응되게 됩니다. 그럼 이 트라이앵글 3D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키프레임으로 프로젝션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션된 트라이앵글 위치를 서브 텍스처라고 부르고요. 이 서브 텍스처를 블렌딩하면 글로벌 텍스처 삼각형의
이 색상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전체 텍스처 맵의 컬러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요. 이렇게 생성한 글로벌 텍스처는 이제 선명한 영상만 샘플링한 키프레임 샘플링을 거쳤지만 여전히 블러, 부정확한 카메라 포즈 때문에 고스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텍스처 맵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이를 선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텍스처 맵을 렌더링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블러와 고스트는 서브 텍스처를 블렌딩할 때 이 각 서브 텍스처 상에서의 트라이앵글의 위치가 실제 물리적인 위치랑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보다 선명한 삼각형 컬러, 그 선명한 텍스처 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서브 텍스처의 삼각형이 각자 물리적으로 정확히 같은 위치를 가리키도록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를 서브 텍스처 코디네이트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 삼각형의 모양이나 위치가 각자 변경되면서 이 삼각형을 서로 비교했을 때 같은 색상을 갖게 되도록, 그리고 블렌딩했을 때 삼각형과 색상이 일치하도록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명한 글로벌 텍스처 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최적화는 이제 포토메트릭 컨시스턴시, 즉 색상의 선명도를 정의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텍스처 코디네이트 셋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자세한 에너지식은 사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는데, 이 맨 아래 식을 보시면 빨간색 박스는 이 각 서브 텍스처의 인텐시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 박스는 이 서브 텍스처들을 블렌딩했을 때 얻어지는 글로벌 텍스처의 인텐시티를 의미합니다. 즉 각 서브 텍스처의 인텐시티가 이를 블렌딩한 글로벌 텍스처의 인텐시티와 일치하도록 하는 이 컨시스턴시 텀을 정의를 하고요. 이걸 모든 트라이앵글 그리고 서브 텍스처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한 에너지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옵티미제이션의 목표입니다. 이 전체 식의 최적화는 non-linearist 스퀘어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우스 뉴턴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식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 최적화에 가우스 뉴턴 방법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이제 스트레이트 포워드하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가 여전히 심플리피케이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트라이앵글 메쉬의 트라이앵글 버텍스의 개수가 수십만 개에 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서브 텍스처의 개수가 수십 개에 달하면 볼텍스에 대한 이 텍스처 코디네이터, 즉 베리어블의 개수가 수백만 개 이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이제 자코비언 매트릭스의 크기가 너무 커져가지고 최적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넓은 공간에 대해서 최적화 시간을 줄여서 이제 더 많이 넓은 공간을 컬러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도록 이제 로컬리티 특성을 이용해서 저는 이 문제를 병렬화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버텍스 V의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만약 이 버텍스 V의 원링 네이버후드인 버텍스 V1부터 V4까지의 좌표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삼각형 4개의 텍스처의 인텐시티는 오직 버텍스 V의 코디네이트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텍스 V는 사실 버텍스 V1부터 V4까지의 네이버후드죠. 이를 로컬한 프로블럼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 슈와르츠 얼터네이팅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슈와르츠 얼터네이팅 메소드는 이 바운더리 베리어블, 버텍스 V1부터 V4까지를 바운더리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이제 버텍스 V를 이너 베리어블이라고 했을 때 이 바운더리 베리어블을 킵하고 이너 베리어블을 옵티마이즈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옵티미제이션 인포메이션이 점점 프로파게이션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버텍스 V는 스스로에게는 이너 베리어블이지만 이 원링 네이버후드에 대해서는 바운더리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각각의 벌텍스에 대한 슈와르츠 얼터네이팅 메소드를 정의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병렬화하면 모든 벌텍스 V에 대한 옵티미제이션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고요. 이를 이터러티브하게 수행을 하게 되면, 즉 모든 벌텍스의 옵티미제이션을 병렬적으로 이터레이션을 통해 옵티마이즈를 하면 각 벌텍스의 옵티미제이션 정보가 주위 벌텍스로 이 원링 네이버후드를 타고 점점 프로파게이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에너지식을 병렬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게 되고요. 이 GPU를 통해서 모든 벌텍스의 그 옵티미제이션을 각각의 커널에 정의하고 이를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 서브텍스처가 블렌딩했을 때 글로벌한 샤프한 글로벌 텍스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이런 씬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먼저 단순히 볼루메트릭하게 컬러를 블렌딩했을 때, 즉 에버리징했을 때 이런 리컨스트럭션 결과는 블러랑 고스트 아티팩트가 발생해서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이건 저희 결과입니다. 이제 심플리파이된 메쉬와 생성된 글로벌 텍스처 맵을 이용해서 렌더링한 결과인데요. 이 옵티미제이션 과정은 2.6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제 총 100번의 이터레이션을 거쳤고요. 결과를 보시면 이제 앞에 영상에 비해서 모자이크나 텍스트, 글자들이 훨씬 선명하게 이제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터레이션에 따른 최적화 과정인데요. 한 이터레이션 한 50번 정도만 돌리면 이제 꽤 선명하게 텍스처 맵이 옵티마이저가 되게 됩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기존 기술과 비교를 해보면 컬러맵 옵티미제이션은 이제 볼텍스 컬러 기반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1500만 개의 페이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용량이 700메가가 넘고요. 렌더링엔 당연히 비효율적이겠죠. 반면에 저희 방법은 10,000개 정도의 페이스를 이용해서 아래 모델을 표현할 수 있고 데이터 용량도 적고 이제 옵티미제이션도 훨씬 빠르게 됩니다. 이제 실험을 메쉬 심플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몇 가지 수행을 해봤는데, 심플리파이를 원래 100만 개에서 한 2만 개, 10,000개 정도로 줄여도 퀄리티 저하가 크게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방법은 병렬화를 통해서 이 옵티미제이션을 훨씬 빠르게 했기 때문에 기존 메소드가 아예 다루지 못했던 라지 스케일 씬에 대해서도 컬러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합니다. 이 씬에 대해서 최적화는 한 16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확대를 해서 렌더링 해보면 오른쪽처럼 이 포스터의 글씨들이 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씬도 상당히 큰 씬인데 18초 정도 걸렸고요. 보시면 고스트나 블러 없이 선명하게 복원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씬도 엄청 큰 씬인데 31초 정도의 최적화 시간이 걸렸고요. 이 동상의 표정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복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첫 번째 연구에서 저는 인도 씬에서의 컬러 리컨스트럭션을 위한 텍스처 맵 제너레이션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텍스처 맵은 이 포토메트릭 컨시스턴시를 최대화하는 이 선명한 텍스처를 복원할 수가 있고요. 시간적, 공간적 샘플링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들만 남겨 옵티미제이션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런 텍스처 맵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그래픽스 어플리케이션에 바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이게 첫 번째 연구였고요. 이제 두 번째 연구는 시만틱 리컨스트럭션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긴데 간단히 생각하면 3D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VR이나 AR 등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실제 3D 모델과 직접 인터랙션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 3D 리컨스트럭션에서 복원되는 3D 모델을 살펴보면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이 하나로 연결된 통짜 모델이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싱글 커넥티드 3D 모델은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인터랙션을 하기에 부적합하겠죠. 실제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하나의 통짜 모델이 아니라 어디가 벽이고 어디가 소파인지 물체 각각이 분리된 어떤 씬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이 시만틱 세그멘테이션 정보, 즉 각 볼텍스마다 이 볼텍스가 어떤 물체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즉 3D 리컨스트럭시드 씬에 대한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하죠. 이를 저는 시만틱 리컨스트럭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D 이미지에 대한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은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됐죠. 이제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2D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에 대한 픽셀와이즈 시만틱 레이블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 그리고 수많은 연구원들에 의한 연구에 의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D 씬에 대한 시만틱 세그멘테이션 연구는 그렇게 많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 3D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와이즈 레이블이 아니라 포인트 와이즈 혹은 벌텍스 와이즈의 어노테이션을 의미합니다. 이 3D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이 그렇게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 3D 모델에 직접적으로 사용 가능한 딥러닝 기술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포인트 클라우드나 트라이앵글 메쉬를 이용해서 3D 모델을 생성하는데, 이 3D 모델은 상당히 복잡한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죠. 이미지처럼 유니폼 그리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3D 이런 논 유니폼한 토폴로지를 가지는 3D 데이터에 대한 딥러닝 기술이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지 스케일 씬에 대한 어떤 데이터셋, 대규모 데이터셋의 부족 때문이죠. 이미지넷이나 블레이스 데이터셋, 코코 데이터셋처럼 대규모로 어노테이션된 3D 모델 데이터셋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이제 스캔넷이라는 데이터셋이 그나마 공개돼서 어느 정도 한 1000개 정도의 씬에 대한 데이터셋이 공개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편이죠. 그러면 이제 제 연구 발표하기 전에 잠깐 이제 릴레이트드 기존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이 3D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 3D CNN 베이스드 방법입니다. 이 3D CNN 방법은 인풋 지오메트리를 유니폼한 복셀 그리드로 표현을 하고요. 이 복셀 그리드는 뭐 바이너리 어큐펀시 그리드가 될 수도 있고 디스턴스 필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3D 볼륨 CNN을 이용해서 이 피처를 뽑고 각 볼륨 복셀의 레이블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이 3D 볼륨을 이용해서 이 인터미디어트 피처들, 중간 피처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메모리 소모가 상당히 많고 라지 스케일 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는 포인트 클라우드 베이스드 메소드인데요. 이 포인트 베이스드 메소드는 3D 씬을 이 unstructured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표현을 하고, unstructured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 ordered sequence vector 형태로 이제 유니폼한 어떤 토폴로지를 가지는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인트 셋 그룹핑, 슬라이스 풀링, 맥스 풀링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요. 이렇게 변경된 유니폼한 데이터 구조에 기존의 MLP나 RNN 등의 딥러닝 테크닉을 이용해서 레이블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결과는 꽤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이 그룹핑 과정에서 디테일들이 생략되면서 이 아주 디테일한 결과를 뽑아내기는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3D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존 방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심플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3D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것은 이 RGBD 스트림으로부터 얻은 멀티플 뎁스 이미지를 누적시켜서 덴스한 서피스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D 시만틱 리컨스트럭션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이 멀티플 2D 이미지로부터 얻은 시만틱 정보를 3D 공간에 누적시켜서 3D 공간에 대한 3D 시만틱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3D 시만틱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시만틱 리컨스트럭션 과정을 이해하기 전에서 이제 3D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주로 쓰이는 볼루메트릭 퓨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볼루메트릭 퓨전은 여러 장의 영상으로부터 얻은 지오메트리 정보를 하나의 3D 모델로 병합하는, 퓨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3D 씬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니폼하게 나눈 유니폼 복셀 그리드를 이용하는데요. 이 복셀 그리드의 각 복셀은 이 3D 공간에서 해당 위치의 이 지오메트리, 색상 등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입력 스트림의 각 프레임의 카메라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으면 그 해당 프레임들의 노이지한 지오메트리를 이 유니폼 복셀에 이제 퓨전시킬 수 있죠. 프로젝션 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프로젝션은 여러 프레임에 의해서 반복되면서 이 노이즈가 캔슬링되고 캡처되지 않은 영역이 메워지면서 이제 깨끗하고 완성된 이런 3D 모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오메트리에 대한 볼루메트릭 퓨전을 이해하면 시만틱 리컨스트럭션 과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 동일한 복셀 데이터 구조를 이용하고 이 볼루메트릭 퓨전을 이용해서 유니폼 복셀 그리드의 시만틱 인포메이션을 저장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 3D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RGBD 스트림에 대한 이제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 CNN 기반의 2D 시만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각 프레임의 시만틱
레이블 혹은 프로버빌리티 맵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션을 복셀 그리드에 대한 지오메트릭 퓨전과 마찬가지 방식, 같은 과정을 거쳐서 머지를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20개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한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이 유니폼 복셀 그리드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기존 3D 리컨스트럭션 기술에 인테그레이션 될 수 있어서 추가적인 데이터 구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멘틱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 아이디어는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할 텐데요. 나머지는 사실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제 디테일입니다. 우선 CNN 기반의 2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 시멘틱 맵 스트림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딕션을 볼루메트릭 시멘틱 퓨전 과정을 통해서 3D 공간에 머지하고요. 이렇게 머지된 유니폼 그리드로부터 프로버빌리티 메쉬를 얻고 그 프로버빌리티 메쉬를 CRF 리파인을 통해서 최종 3D 모델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 스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RGBD 이미지에 대한 2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RDFNet이라고 하는 기존 네트워크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 RDFNet은 원래 RGB 이미지를 입력으로 하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술 말고 RGB 이미지 그리고 뎁스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해서 시멘틱 레이블을 결정하는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이 방법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제 기존 이 모델을 실제 3D 스트림에 적용해 봤을 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이 네트워크 RGBD 이미지의 벤치마킹에 주로 사용되는 어떤 스틸 이미지들의 디스트리뷰션과 실제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사용되는 RGBD 스트림의 디스트리뷰션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 영상을 보시면 스틸 이미지는 이제 대상을 상당히 먼 거리에서 찍고 물체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리컨스트럭션은 카메라를 손에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모션 블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지오메트리 디테일을 얻기 위해서는 물체를 상당히 가까이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찍히는 프레임들은 물체들이 일부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RDFNet 등의 기존 기술을 이용해서 RGBD 스트림의 시멘틱 레이블을 찾아보면 가운데 그림처럼 상당히 노이즈하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옵니다. 이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스캔넷 데이터셋, 이게 RGBD 스트림 데이터셋인데요. RGBD 스트림 데이터셋으로 이 네트워크를 파인 튜닝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깨끗한 이제 2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럼 이제 RGBD 스트림에 대한 프레딕션 스트림을 얻었으니까 이걸 퓨전해야겠죠. 앞에서 퓨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각 이미지나 각 프레임이나 혹은 각 픽셀이 최종 결과에 얼마나 컨트리뷰트를 하느냐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2D 프레딕션은 학습된 CNN으로부터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얻은 이 카메라 포즈 역시 에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에버리징을 하면 이 잘 나온 결과 그리고 잘 안 나온 결과가 모두 똑같이 컨트리뷰트를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죠. 이런 불확실함을 보정하기 위해서 어떤 어댑티브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복셀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웨이트는 뎁스 베이스드 릴라이빌리티 웨이트인데요. 이 네트워크의 성능을 한번 살펴본 결과 이 픽셀의 뎁스에 따라서 애큐러시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픽셀의 뎁스가 작다는 것은 이 오브젝트를 가까이서 찍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오브젝트가 상당히 크게 찍히기 때문에 똑같은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는 어떤 네트워크의 경우에 일부만 보고 그 픽셀을 판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픽셀 뎁스가 작을수록 이 네트워크의 테스트 애큐러시 혹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멘틱 프레딕션 결과를 볼륨에 업데이트할 때 픽셀의 뎁스에 비례하는 어떤 애큐러시 웨이트, 릴라이빌리티 웨이트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 어댑티브 인테그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즉 가까운 물체를 찍은 영상일수록 혹은 가까운 픽셀일수록 최종 결과에 적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키넥트는 이 RGB 이미지와 뎁스 이미지를 서로 다른 카메라로 촬영하기 때문에 두 프레임 사이에 미스얼라이먼트가 있습니다. 물론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보정이 되긴 하지만 그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오브젝트 바운더리 근처에서는 이 미스얼라이먼트가 두드러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픽셀 와이즈 프레딕션은 원래 이 디테일한 프레딕션을 얻기가 쉽지 않죠.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저는 포그라운드 바운더리 웨이트를 적용했습니다. 이건 약간 휴리스틱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간단한데요. 카메라로 촬영한 어떤 픽셀이 포그라운드 픽셀이라면 그 포그라운드 픽셀은 사실 뎁스 입장에서 결정된 포그라운드 픽셀이라면 그 픽셀은 벽이나 바닥 등의 어떤 스트럭처란 클래스 레이블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뎁스를 기반으로 포그라운드 픽셀을 판단하고 그 포그라운드 픽셀의 월 그리고 플로우 프로버빌리티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간단히 이 미스얼라이먼트에 대한 보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트 맵을 가지게 되죠. 이제 인풋 RGBD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런 오브젝트 바운더리에 대한 이 월과 플로우의 웨이트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어댑티브 인테그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다 릴라이어블한 믿을만한 픽셀들이 최종 결과에 더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고 그 컨트리뷰션 결과 훨씬 깨끗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테그레이션 된 이 3D 유니폼 복셀 그리드가 우리가 있으면 그 복셀 그리드로부터 시만티컬리 레이블링된 메시를 얻어내야겠죠. 이 과정은 마친 큐브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볼륨에서 3D 트라이앵글 메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 복셀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벌텍스별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3D 메시는 왼쪽 아래 그린 것 같은데요. 메이저 클래스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를 비주얼라이즈 해본 결과입니다.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이 프로버빌리티에 그냥 아글맥스를 취해서 그 맥시멈 프로버빌리티를 가지는 클래스 레이블을 결정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뽑은 결과는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디테일들, 바운더리 디테일, 오브젝트 바운더리 근처에서 레이블이 좀 노이즈하고 결과가 이상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는 근본적으로는 이 2D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을 우리가 누적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2D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은 그 프레임에 찍힌 어떤 스몰 FOV에 대한 정보만을 보고 이 프레딕션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히 맥시멈 클래스를 선택하기보다는 이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옵티미제이션, CRF 옵티미제이션을 통해 이 글로벌 컨텍스트를 고려한 시만틱 레이블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CRF 옵티미제이션은 원래 2D 시만틱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리파인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죠. 리컨스트럭션된 C의 글로벌 컨텍스트, 즉 볼텍스 간의 컬러 시뮬러리티, 즉 볼텍스 컬러 시뮬러리티 혹은 지오메트릭 시뮬러리티, 서피스 노멀이 비슷하면 비슷한 레이블을 갖게 된다. 그런 시뮬러리티 텀을 몇 가지 정의하고 그 CRF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이 최종 결과인데요. 보시면 기존의 이제 나이브한 인테그레이션에서 있었던 노이즈들이 좀 줄어들고 이 어댑티브 인테그레이션 과정에서 이런 노이즈들이 좀 줄어들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어댑티브 인테그레이션 과정에서의 노이즈 역시 CRF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바운더리가 개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 결과랑 평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실험 환경을 이용을 했고요. 네, 라지씬에 대한 3D 세그멘테이션 결과입니다. 이제 수천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RGBD 스트림에 대한 3D 모델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이제 볼텍스별 시만틱 레이블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각종 클래스, 바닥이나 책상, 의자, 테이블 등의 레이블들이 꽤 깨끗이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예제들인데요. 의자가 이제 수십 개 있는 클러터드 씬의 경우에도 레이블이 상당히 깨끗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은 이제 3D 복원과 동시에 인크리멘털하게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대상 환경의 씬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리컨스트럭션만 수행할 수 있으면 이제 정교한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아래 그림은 복원된 모델을 임의의 카메라 포즈로 렌더링했을 때 이제 레이블 맵을 보여드린 건데요. 각 물체가 아주 깨끗이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 기술과의 비주얼 컴패리즌도 하나 넣어봤는데요. 이제 가운데는 3D CNN 기반의 스캔넷 논문의 결과입니다. 이 3D CNN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한 복원
하이 레졸루션의 프레딕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오메트릭 디테일로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커튼과 같은 물체를 제대로 분리할 수 없는 반면에 저희는 RGBD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분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의 그림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의자의 디테일도 복원하면서 레이블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이 씬도 마찬가지로 원래 3D CNN 방법이 분리해낼 수 없었던 칠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법은 잘 분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수치적인 평가도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 기술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이제 유니폼 복셀의 클래스 레이블의 애큐러시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는 복셀 레졸루션, 기존 기술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복셀 레졸루션보다 사실 트라이앵글의 개수가, 버텍스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머저리티 보팅을 이용해서 복셀의 레이블을 결정하고 이를 평가했는데요. 기존 기술에 비해서 확실히 개선되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어댑티브 인테그레이션이랑 CRF 옵티미제이션이 사실 수치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어댑티브 인테그레이션이나 CRF 옵티미제이션은 기본적으로는 이 오브젝트 바운더리의 미스얼라이먼트 그리고 이 노이즈들을 해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3D 리컨스트럭션 된 모델에서 이 오브젝트 바운더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죠. 그래서 비주얼리는 상당히 크리티컬하지만 수치적인 애큐러시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수치적인 평가인데요. 사실 앞에서 복셀 클래스의 애큐러시를 측정하긴 했는데 이건 상당히 언페어한 방법입니다. 언페어한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캔넷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스캔넷 데이터셋은 리컨스트럭션 된 씬에 대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볼텍스가 바닥과 벽에 속하게 됩니다. 이 바닥과 벽만 사실 잘 프레딕트해도 전체 애큐러시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임밸런스된 클래스의 애큐러시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민 IOU나 민 애큐러시를 측정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포인트 베이스드 메소드와 성능 비교를 했는데요. 포인트 베이스드 메소드가 민 IOU 그리고 민 애큐러시에 대해서 이런 성능을 보였는데 저희 방법을 테스트한 결과 44%, 65%로 기존 기술에 비해서 훨씬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이제 여러 장의 2D 프레딕션을 퓨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퓨전 과정에서 2D 프레딕션의 결과가 부정확하더라도 이 퓨전 과정에서 노이즈가 캔슬링돼서 성능이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D 모델, 우리가 생성한 시만틱 3D 모델을 렌더링해서 다시 2D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2D 이미지의 이 시만틱 레이블링 애큐러시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오리지널 RDF넷의 성능이 이 정도, 그리고 파인 튜닝한 RDF넷, 즉 우리가 이제 사용한 RDF넷의 애큐러시가 이 정도, 그리고 저희 3D 모델을 렌더링한 결과를 측정한 애큐러시는 이 정도로 노이즈 캔슬링에 의해서 실제로 애큐러시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리 보시더라도 원래 2D 프레딕션에서 이런 디테일들, 의자의 픽셀와이즈한 디테일들을 프레딕션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리컨스트럭션된 3D 모델을 생성하면 3D 모델을 이렇게 렌더링하면 디테일하게 픽셀 레벨로 레이블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이런 노이즈한 레이블들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제 3D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면 이제 버텍스별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뭐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바닥을 결정하는 건 상당히 쉬운 문제고요. 바닥을 검출해서 그 바닥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벌텍스를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통짜 3D 모델이 아니라 각 클래스 레이블링 되어 있는 분리된 3D 씬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정리를 하면 시만틱 리컨스트럭션을 위해서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볼유메트릭 시만틱 퓨전 방법을 이용해서 2D 프레딕션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3D 딥러닝의 발전과 별도로 사실 2D 딥러닝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 좋은 성능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어댑티브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이 2D CNN에서의 부정확함, 이제 이 uncertainty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오메트리와 어피런스, 즉 글로벌 컨텍스트를 고려한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좀 더 개선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한계점도 있는데요. 이제 2D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을 맵 프레임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방법은 현재로서는 리얼타임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만일 멀티플 GPU를 이용할 수 있다면 리컨스트럭션은 한 GPU에서 하면서 또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은 한 GPU에서 하면서 두 개를 병합하면 아마도 리얼타임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논문 두 개를 발표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제 3D 지오메트릭 리컨스트럭션을 넘어서 이제 VR이나 AR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하기 위한 보조적인 정보의 복원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원된 이제 보조 정보들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첫 번째 연구인 이 텍스처 맵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3차원 모델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선명한 컬러 정보를 복원하는 기술에 대해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컬러 컨시스턴시, 포토메트릭 컨시스턴시만 고려해서 텍스처 맵을 최적화하는데 이때 지오메트리와 텍스처 맵 사이의 컨시스턴시를 고려한 최적화를 통해서 보다 깨끗하고 이제 훨씬 지오메트리와 일치하는 텍스처 맵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퓨처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연구인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 복원된 3D 모델의 볼텍스별, 펄 볼텍스 시만틱 레이블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만틱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아니라 각 오브젝트 인스턴스 레벨로 분리하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3D 모델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퓨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